졸라 세게 나온다 너? 왜 할 수가 없어? 못해줘? 그런 거 못해줘? 관심을 좀 가져줘.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연립방정식.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한번 부딪혀 봐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설명을 해야 아 이게 필요했구나 이게 필요했구나 라고 약간 느끼는 파트야. 그러니까 오늘 아마 숙제를 하는 동안에는 되게 많이 어려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숙제를 2번에 걸쳐서 할 거거든. 오늘 한번 일단 부딪혀 봐. 다음 시간에 질문 받겠죠? 질문 받고 나서 다시 한번 더 풀어볼 거야. 그럼 그때가 되면 뭐야 되게 쉽네 이렇게 돼버릴 거야. 자, 그래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미 이 연립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했어. 맞죠? 그때 어떻게 했어? 너무 뜬금없냐? 그때 뭐였어? 1차식 2개를 놓고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어서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게 목적이었지. 그래서 대입법을 썼거나 가감법을 써서 문제를 풀어냈었지. 근본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연립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연립방정식에 대한 풀이법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어떤 풀이법을 가져가느냐? 미지수를 소거한다라는 관점에서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근데 대신에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은 조금 달라지는 점 첫 번째. 변화점.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1차식으로만 문제들을 봤었잖아요. 근데 그 1차식이 이제부터는 몇 차식으로 늘어나게 될 거냐? 2차식으로 변합니다. 즉 2차식을 연립할 거란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2차식을 연립했는데 변동점은 요거 딱 하나야. 2차식을 연립한다는 거. 근데 그 2차식을 연립해서 결국엔 뭐 할 거야? 미지수를 없애서 식을 하나로 정리하고 그 하나의 식에서 미지수 값을 찾은 다음에 정답을 구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 확인됩니까? 단지 변동점 1차식에서 2차식으로 식 자체가 바뀌어버렸지. 그러다 보니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방법이 원래 우리는 가감법과 대입법. 가감법은 뭐였어?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없애버리는 거였지. 대입법은 식 하나를 변형해서 다른 식에 대입하는 거였지. 근데 2차식으로 바뀌는 순간 가감법 자체가 빡세. 왜? 2차식을 만들잖아? 미지수가 2개짜리 만들어야 되잖아.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즉 x가 제곱대랑 y가 제곱대랑 xy가 곱해지는 게 있잖아. 내가 만약에 미지수를 소거시키기 위해 x를 없앤다고 생각해봐. x제곱도 없애야 되고 xy가 곱해지는도 동시에 없애야 x라는 문자가 다 소거되겠지. 근데 상식적으로 이 2개를 동시에 없애는 게 가능할까? 앞에는 x제곱인데 뒤에는 4xy야. 앞에는 x제곱인데 뭐 뒤에는 마이너스 7xy야. 이러면 2개를 동시에 없애려면 양쪽이 다 같은 수를 곱해서 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어렵겠지? 그래서 가감법은 지금부터는 거의 사장이야. 거의 없어. 거의 못 써먹는다고 보면 돼. 그럼 우리에게 남은 풀이법은 뭐가 남았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풀이법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2학년 과정에서 가져와야 될 풀이법은 대입법 하나야. 근데 이 대입법만 써서 문제를 풀면은 사실 다 풀 수 있어. 대입법 쓰면 다 풀 수 있어. 근데 졸라 복잡해. 왜냐면 대입을 하려면 결국은 x가 뭔지 y가 뭔지를 찾아줘야 되잖아. 2차식이잖아. 맞지? 그럼 2차식에서 x를 구하려면 우리 뭐 해야 돼? 인수분해해야 되지. 맞죠? 아니면 근해공식 써야 되잖아. 그럼 근해공식을 써서 x가 뭔지를 찾은 다음에 그걸 다음 식에 대입한다는 얘기야. 2분의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아까 봤던 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걸 대입해야 돼서 식을 다시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식 역시 2차잖아. 그럼 복잡하겠어? 안 복잡하겠어? 엄청나게 복잡해질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대입법이라는 풀이법을 가져가긴 하겠지만 이거를 변형된 형태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그 변형된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식 자체를 인수분해하거나 즉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미지수가 아닌 상수항 자체를 소거하는 방법으로 식 자체를 아예
틀어서 변형시켜서 풀거나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다양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방법들 중에 뭘 써먹을 거냐? 그건 전적으로 본인 스스로 골라야 돼. 어떤 방법을 쓰든 문제는 다 풀려. 대신에 10줄이면 끝날 게 30줄로 늘어난다거나 나는 10줄에 걸려서 풀었는데 쟤는 2줄 만에 풀었네? 개빡치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정확하게 딱 야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풀어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풀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게 똑같은 숫자를 썼는데 숫자가 하나가 살짝 바뀌잖아? 그러면 내가 A라는 방법으로 풀으라고 했는데 A라는 방법이 안 통해.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이하는 방법들, 대입을 하긴 할 건데 인수분해를 해서 대입할 거냐, 상수항을 소거해서 식을 다시 재정립할 거냐, 이거 두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계속 하면서 느껴보셔야 돼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하나씩 문제 풀면서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75쪽을 보세요. 이거는 직접 부딪혀 봐야 돼. 자, 필수 1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얘는 x-2y가 3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y의 제곱이 마이너스 11이라고 돼 있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으래요. 자, 미지수를 없애고 싶어. 딱 보니까 가간법, 대입법 가능한 구조야, 불가능한 구조야? 누가 가능해? 대입법이 가능한 구조지? 가간법은 애초에 차수가 다르니까 막혀버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이 식을 변형할 거야. x가 뭐가 되는 거야? 2y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이 상태로 바꿔서 2y 플러스 3을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대입을 한 상태로 식을 빠르게 싹 정리하면은 y의 제곱에 플러스 12y에다가 플러스 20은 0 되겠구만. 네. 아, 그래요? 그럼 그때 한번 더 풀어보죠, 뭐. 알았어. 바꿀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만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여기까지 확인되니? 네. 이거 나오는 거 맞아? 나 이거 대입한 다음에 전개해서 동의한 계산까지 싹 다 끝낸 거야, 지금. 이게 암산이 안 되나? 이제 중3이면 돼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지? 어? 맞는 거 같아요는 안 돼. 맞아요, 아니요야지. 맞아? 응. 그러면 이제 이거 인수분해하면 10이랑 2로 분해가 돼서 여기 마마가 붙겠죠? 그러니까 이거 y가 될 수 있는 값이 뭐예요? 2가 될래? 아니면 10이 될래? 그럼 y 값이 두 개지? 그럼 결국에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x에다 대입해서, y에다 대입해서 x 찾아야 되지? 이 x도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오겠지 뭐. 그럼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1. 10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17.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로 순서쌍이 등장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때 이제 순서가 막 헷갈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정답을 적을 때는 어떻게 적으면 되냐? x, y라는 순서쌍이 아까 y에다 2 대입했더니 1 나왔었잖아. 1,2 하나. 그 다음에 17,0 하나. 이런 식으로 17,10 순서쌍으로 이렇게 딱 묶어서 해를 적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릴 겁니다. 뭐 x가 1, y가 2 또는 x가 17, y가 10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손이 많이 가니까 순서쌍의 형태로 해를 적어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대입이 되는 형태는 그냥 바로 대입을 하면 돼. 가장 스탠다드하게. 자, 근데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제 한번 볼까 이제? 바로 옆에 필수 문제 12번이네, 12번. 12번의 두 번째 거. 175쪽입니다.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y에다가 플러스 y의 제곱을 한 게 0. 그 다음에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의 제곱을 한 게 10. 이렇게 두 식을 연립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야. 지금 미지수 x나 y 가간법을 써서 없앨 수 있을까? x를 없애려고 봤더니 가운데 거 안 없어지지. 얘를 없애려고 보면 얘가 안 없어지고. 아까 말했던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지금. 동시에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y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입법을 써야 되는데 대입을 하자니 이것도 또 골치 아파. 왜? 이 식을 변형하면 x제곱이 10만에서 y제곱이잖아. 여긴 되거든? 얘가 또 루트를 써야 되고 풀만 써야 되고 막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단순한 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변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을 잘 쳐다봤더니 이 식이 심상치가 않아.
뭐가 돼? 인수분해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일단 인수분해 해버려. 그러면 3x 마이너스 y랑 x 마이너스 y를 곱한 게 0이 돼버리지?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상황으로 y가 결국 얼마란 얘기야? 3x가 되겠지?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아니면 두 번째 y가 뭐가 되면 돼? x가 되면 되겠지. 즉, 요 식을 정리하면 얘 아니면 얘가 만족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랑 이걸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야. 혹은 얘랑 이걸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지. 남아있는 식을.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얘랑 연립할 거야. 테이블 직접 하자고. 그러면 10x의 제곱이 얼마가 돼요? 1 되겠지? 그럼 결국 x가 뭐야? 1이 될래? 마이너스 1이 될래가 되는 거잖아. 그럼 더불어 y 값도 나오겠지. 어떻게 돼? x가 1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y가 3, 마이너 1이면 마이너 3. 그럼 여기선 순서상이 누가 나와? 1,3이랑 마이너 1, 마이너스 3이 등장하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정수희씨? 정신 차려. 막히는 거 있어 없어? 그럼 자 여기 얘는 y자리에 x 대입하면 되지? 대입하면 2x제곱이 10되죠? 그러면 x가 바로 가. 루트 5가 될래? 마이너 루트 5가 될래? 그러면 y는 둘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루트 5가 될래? 마이너 루트 5가 될래? 그럼 여기서 순서상에 누가 나와? 루트 5, 루트 5랑 마이너 루트 5, 마이너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돼도 상관없고 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방정식의 해는 요거 4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면 지금까지 우리는 해가 단 하나가 나올 거야 라고만 생각을 했었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제곱을 하고 식을 변형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립방정식의 해는 하나가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개념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건데 선생님 지금부터 얘기하는 얘기 잘 들어봐. 우리가 1차식 2개 연립하잖아? 해가 반드시 하나였지.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 그 얘기를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뭘로 설명했냐면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로 설명한 거야. 직선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직선이 있어. 얘네 둘이 이렇게 교차하면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럼 그 교점이 뭐라 그랬어? 연립방정식의 해라 그랬잖아. 교점이 하나는 얘기야. 이렇게 돼버리면 졸라 많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만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봐. 여기는 직선이지. 이렇게 생긴 식으로 처음 보지. 2차식.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울 거거든? 마이너스지? 이거 쌍곡선이야. 니네가 알고 있는 쌍곡선. 반비례 함수. 그거 살짝 변형한 게 이거야.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봐. 이 쌍곡선, 쌍곡선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얘랑 직선이야. 교점 몇 개 나오겠어? 그러니까 해가 2개야. 나중에 배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연립방정식,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쌍곡선이 얘가 쌍곡선이야를 너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연립방정식의 해가 왜 무조건 하나가 아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왜 깨졌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형이 바뀔 거기 때문에, 도형의 관계식이 바뀔 거기 때문에 교점도 분명히 달라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생긴 도형 하나 나왔지. 이건 뭘까? 본 적 있어? 모르겠지. 얘는 뭐냐면 원이야. 밑에 거는 원이야. 얘는 이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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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지. 그냥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런 애가 있어. 쟤가 뭐였지? 제가 타원인가 그럴 거야 아마. 내 기억이 맞으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타원이 그려져. 교점 몇 개 나와? 4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즉 이런 식으로 교점의 개수가 지금부터는 내가 반드시 하나가 아니네. 하나 찾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는 얘기야. 계속 찾아야 돼. 나올 때까지. 안 나올 때까지. 아시겠어요? 방식 그렇게 풀어내면 된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기본용 13번 보이죠?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 이거 다음 시간에 합니다. 이번 숙제에서 패스하세요. 오늘은 연립방정식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필수 예제 14번 보기 전에 15번을 먼저 볼 겁니다. 필수 예제 15번 계속 풀어보죠. 자, 필수 예제 15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의 제곱이 뭐가 돼요? 10이죠.
그리고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y를 계산한 게 1이라고 나왔을 때 이 두 개를 연립해라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연립해서 풀어라.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15번 문제는 별표를 좀 하나 칠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풀이 과정에 나와 있는 방법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잖아요. 이거 이해되면, 그래서 이거대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게 똑똑한 거야. 방법 자체가 생각보다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좀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으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능하면 새로운 방법을 하나 얘기를 해줄 테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방법으로 잘 봐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풀이를 하려면 대입법을 중심으로 사용을 할 거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대입해서 미지수 어느 쪽을 대입하든 미지수를 소거하는 게 가능해? 안 되겠지? 얘를 여기다 대입하자니 여기다 대입하면 y가 남고 y를 구해서 대입하자니 루트가 남아버리고 뭔가 복잡한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입법을 쓰는 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직접적인 대입법이 안 돼서 식을 뚫어져라 잘 봤더니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고 대입을 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인수분해 돼? 돼? 아닌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인수분해도 안 되는 경우들.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뭐 하면 되냐? 판을 다시 짜면 돼. 상수항을 소거시켜서.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식 도이죠. 여기서 상수항을 소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야. 그럼 상수항을 없애려면 뭐 하면 돼? 밑에 식을 10배 하면 되겠지? 그래서 밑에 식을 10배 해서 곱할 겁니다. 그러면 10x의 제곱 플러스 10y의 제곱 마이너스 30xy 이게 10이 돼버리겠지? 이 상태에서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면 부호 마이너스 안 될 거니까 밑에서 위에를 빼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9x의 제곱 마이너스 30xy 플러스 9y의 제곱이 뭐가 됩니까? 0이 돼버려요. 확인되니? 그럼 여기서 3으로 나눠.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0xy 플러스 3y제곱은 0 돼버리죠?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만들어져 버렸지. 이렇게 새로 자른 얘기야. 어떻게 인수분해 돼? 3의 1에 1의 3으로 마마로. 그러면 결국 인수분해하면 3x 마이너스 y랑 x 마이너스 3y를 곱한 게 얼마예요? 0이라는 식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우린 여기서 첫 번째 앞에 식이 0이 되고 싶어. y랑 누가 같은 거야? 3x가 같으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식이 0이 되고 싶어. 그럼 x랑 3y가 같으면 되지? 맞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뭐 여기서 y는 3x 했으면 여기도 y는 몇 x 이런 식으로 많이 식을 썼는데 번거롭게 하지 마. 그냥 얘네 둘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 편한 데다 대입하자고. 얘네 둘이 같으면 되잖아. 편한 데다 대입하자고. 확인돼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있으면 이제 얘네 둘이 얘네랑 만족하는 거잖아. 아무 데나 마음에 드는 데다가 하나 대입하면 xy 값 나오잖아요. 이제 미지수가 소거될 거니까. 그러면 위의 식에 대입하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지? y 자리에 3x를 대입합시다. 그럼 아까 봤던 건데 y 자리에 3x 대입하면 10x제곱이 10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x가 뭐예요? 1 아니면 마이너스 1. 그럼 y 값은 여기다 대입해서 3 아니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아버리면 되죠. 확인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x자리에 3y를 위의 식에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뭐가 돼? 10y의 제곱이 10이니까 아까랑 똑같아. y가 얼마예요? 1이랑 마이너스 1. 대입하면 x값 나오겠죠? 얼마예요? 3이랑 마이너스 3. 그럼 결국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1,3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랑 3,1이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의 해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대입을 할 수 있는 문제는 하면 돼. 대입이 안 돼? 인수분해한 후에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인수분해도 안 돼, 식이? 그럼 뭐 해? 상수항을 소거시켜서 문제 풀면 되겠구나. 근데 이거도 안 되잖아? 그럼 그때 쓰는 게 니네 지금 나와 있는 15번 문제의 풀이법이야. 그래, 이거까지도 안 되면. 그때 이거를 쓰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오늘 얘기 안 할게.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거 지금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얹어버리면 괜찮겠냐? 괜찮겠으면 하고
지금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 얘기해봤는데 요거까지 여러분들 어때? 받아들이기 무난해? 아니면은 버거워? 말을 해. 여기까지도 잘 모르겠어? 여기까지 괜찮아? 네. 심정 어때? 그럼 하나 더 얘기해도 돼? 하나 더는 알았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요거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해놔. 아시겠어요? 네. 그럼 자, 뒤로 넘겨서 어디로 가볼까? 아, 뒤로 넘기면 문제가 없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바로 밑으로 가봐. 26번 문제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첫 번째랑 두 번째 거 중에 하나만 해볼 거거든? 뭐가 마음에 들어? 그래? 그러면 첫 번째 거 합시다. 마음에 드는 건 니네가 해. 항상 그랬잖아. 야, 첫 번째 거 잠깐 할 게 없는데? 첫 번째 거는 x 플러스 6이 뭐야? y가 6이잖아.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랑 y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뭐란 얘기야? 3이잖아. 그럼 이번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바로 대입되지. 얘 그냥 뭘로 바꾸면 돼? y가 6 마이너스 x로 바꿔놓고 바로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번 거는 특별히 뭐 언급할 것도 없다. 그지? 왜 두 번째 걸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럼 자, 두 번째 거. 너 씨. x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2y가 2.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플러스 xy에 플러스 y의 제곱이 1.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두 개 연립하래. 이번에는 바로 직접 대입이 될까? 사실 식을 정리해서 한 문자로 바꾸는 것부터가 좀 고역인데 이건 직접 대입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뭐 할 거야?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식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지?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식이 있어? 있어? 사실 있긴 해. 이거 인수분해 돼. 알았어. 그럼 인수분해도 안 돼. 그럼 이제 뭐 하라고? 상상 소거시켜. 그러면 밑에 거에 뭐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러분들 대입이 돼 했더니 바로 아니요 나왔지. 인수분해 되는 거 찾아봐 했더니 찾아서 안 찾아져. 한참 보고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냥 한참 보고 고민하지 말고 바로 다음 번 방으로 넘어가. 그래도 문제 풀려. 그러니까 얘 있지 얘. 보여? 요거 대입하기 싫으면 문자 소거 안 되면 인수분해하는 방법으로 써도 돼. 근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상성 소거로 가도 돼. 대신에 더 복잡해질 뿐이야. 확인돼?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쉬운 방법, 그 다음 방법, 그 다음 방법으로 가는 건데 이 방법이 그래서 무조건 대입하는 게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 문제마다 상황에 맞게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식이 길어져. 이 연립방식단은 조금 이상해. 그래서 요 순서에 맞춰서 얘가 되면 바로 해. 얘가 되면 바로 해. 얘가 되면 바로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려. 그러면 그거 고민할 시간에 일로 넘어가서 하면 비슷한 시간에 문제 풀려 나와. 단지 고민을 하느냐, 내가 몸이 좀 더 고생하느냐의 차이뿐이야. 그러니까 해봐. 그럼 자, 일단은 바로 상수항 속어로 가면 밑에 식 2배 하면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2x제곱에 플러스 2xy에 플러스 y의 제곱이 뭐가 됩니까? 2가 돼버리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두식 밑에 거에서 여기 2y제곱이지?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버리자. 그러면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2xy에 플러스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y가 0이 돼버리지. 자,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문제 여기 보면 어때? 요거 분명히 여기서 인수분해가 됐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xy 값을 바로 x가 인수분해가 된 상태의 식을 보고 나머지에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냈었잖아. 근데 지금 그게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여기서 이제 쓰는 방법이 뭐야? 마지막 선생님이 다음 시간 하자는 그 방법 있지? 그게 들어가는 거야.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방법은 그냥 눈으로만 봐. 여기 지금 잘 보잖아? 그럼 그 방법을 이제, 알았어. 그럼 그 방법을 우리가 써야 되잖아. 오늘 안 한다 그랬지? 안 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되지? 그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면 되잖아. 안 한다고 약속은 했는데 풀어주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질문할 거니까. 자, 여기 앞에 거 봐. 뭐가 보여?
완전 제곱식이지. 네. 바꿔. 뒤에 봐. 인수분해가 되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그냥 지우고 써볼까? 첫 번째는 x 플러스 y가 0이 될 거니까 y가 뭐야?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되지? 두 번째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0이잖아. 그럼 y가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생각하면 되지? 요거 둘 중에 두 개를 마음에 드는 식에 대입해서 식 다시 풀면 x, y값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봐봐. 지금도 똑같아.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고민하고 있을 시간에 새롭게 배울 방법을 쓰면 지금이랑 비슷한 시간에 문제가 풀려 나와. 확인돼요? 근데 어떻게든 딱 보니까 인수분해 될 것 같아서 지금 해보니까 된 거야. 확인됩니까? 이거 봐. 풀긴 풀려. 되긴 돼. 근데 찾아내기가 힘들 뿐인 거야. 어쨌든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래서 요거 뒤로 계산은 여러분들 해봐도 되지? 어쨌든 요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된다. 이게 기본적인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야. 특별한 거 없지? 식이 복잡해.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시작할 때 연립 방정식 여기가 별거 아니라고 해서 우습게 접근했다가 되게 큰 코 다치는 단어 중에 하나야. 그냥 고차 방정식은 그냥 어려워. 조리제법도 어렵고 해도 어렵고 당장 문제를 풀려고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도 이게 뭔 소리야 싶어서 어렵고. 근데 연립방정식은 뭔지 다 알겠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겠어. 근데 왜 문제를 풀면서 잘 안 풀리죠? 소리가 나오는 단어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습 많이 해야 되고 풀이하는 방법들 3단계에 걸쳐서 일부러 얘기를 한 거거든. 원래는 이거 아니야. 그냥 식의 형태를 보고 이런 형태의 7, 80%의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풀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법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중간중간 계속 헤매고 나도 컨디션 안 좋으면은 괜히 한 문제 잘못 건드렸다가 한 20줄씩 쓰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꼴을 보기 싫어서 그냥 순차적으로 얘기를 한 거야. 일단 무조건 대입할 수 있으면 해봐. 근데 대입이 안 되잖아? 한 식을 인수분해한 다음에 대입하면 돼. 그것도 안 되잖아? 상수항 소거시켜서 새롭게 식을 만든 다음에 이 식을 인수분해해서 대입하면 돼. 확인돼요? 근데 만약에 새롭게 만든 식 자체가 인수분해조차 안 되잖아? 그럼 그때는 나머지 새로운 방법 하나 더 할 거야. 그거 다음 시간에. 알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걸음을 더 가보자고요. 한 걸음을 더 가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필수 문제 14번 문제 보시면 돼요. 자, 14번 문제 보세요. x 플러스 y가 a라고 돼 있고요. 2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의 제곱을 한 게 6이라는 식이 있는데 얘네 둘을 연립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더니 연립 방정식 풀면 해가 반드시 한 개가 나오진 않았었잖아. 어떤 경우는 2개, 어떤 경우는 4개 막 이렇게 막 나왔었지. 근데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봤더니 얘네 둘을 연립해서 해를 뭘 만들래? 한 쌍을 만들려고 그랬지.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를 한 개만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연립을 일단 한번 해볼까? 이거는 바로 대입이 되는 문제잖아. 그래서 여기서 얘를 y가 뭐예요? 마이너 x 플러스 a 이걸 여기다가 대입할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 x 플러스 a의 완전 제곱 마이너 6이 0이 되는 거지? 내가 이 식 다 풀면 몇 차씩 되겠니? 2차 방정식 되겠지? 맞죠? 그럼 이거 풀면 x 값이 원래 몇 개 나와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기본이잖아. 근데 x가 2개면 y도 당연히 몇 개겠어? 2개겠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얘가 해가 한 쌍이 되려면 x가 몇 개 나와야 돼? 1개.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의 판별식이 뭐면 되는 거야? 0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 맞춰 들어가는 거야. 확인돼?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 치고 좀 적을 거야. 오직 한 쌍의 해. 앞으로 오직 한 쌍의 해다라고 나오잖아? 그럼 x가 몇 개? 무조건 1개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가.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 오직 한 쌍의 해가 아니라 오직 두 쌍의 해야. 그럼 x가 몇 개일까? 2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문제에서는 x가 2개예요. y가 2개거든.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연립방정식 봤을 때 y 제곱이 돼 있는 애들이 있었잖아. 그때는 x 하나당 y가 몇 개씩 나왔어? 2개씩 나왔었잖아.
아, 나 또 진짜. 다시 한번 그러면 어디 보자. 아, 어디로 보여줘야 될까? 문제에 정답 나와 있는 거 없나? 예를 들어 이거야. 그러면 내가 x를 구했어. 막식을 풀어서 x를 찾았거든? 근데 x가 3이 나왔어. 그럼 이 3을 식에 대입해서 이제 y 값 찾아야 되잖아. 근데 그 대입해야 될 식이 y 제곱은 뭐 10-y 제곱이 x야.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 그럼 여기가 3 되려면 y 제곱이 뭐가 돼야 돼? 7 돼야 되지. 그럼 y가 얼마야? 풀마 루트 7.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 확인돼? 네. 이런 경우 때문에 해가 무조건 두 쌍이다, 오직 두 쌍이다 하면은 x가 무조건 두 개가 아니라 식의 모양을 봐야 돼. x가 하나인데 y가 두 개가 나와서 두 쌍이 될 수도 있어. 아니면 x도 두 개의 x를 대입해서 y를 하나씩 만들어낼 수도 있어. 확인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특정 지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오직 한 쌍의 해는 x가 두 개가 되면 y가 하나가 나올 수 있을까?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오직 한 쌍의 해라는 얘기가 나오면 x가 하나다라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가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만 기억해놔. 이거 뒤에 있는 공통문하고 연결될 거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몇 문제 안 풀어보기는 했는데 문제 숫자가 조금 부족하긴 하거든. 여기 한 100문제 정도 풀어봐야 되는데. 언제 할래? 중3 겨울방학 미쳤어? 니네 중3 겨울방학 때문에 내 계획대로 흘러가면 니네 이 고등학교 2학년 가고 있을 텐데 지금. 그럼 그때 가면 거기 가서 그거 해야지. 언제 할래? 겨울방학 야, 중3 겨울방학 때 고2 거를 하고 있으면 여름방학 때 뭐 하고 있겠냐? 고1 거 마지막 거를 하거나 고2 거를 하고 있겠지. 언제 할래? 그리고 여름방학 때 하면 네가 이걸 기억이나 할까?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말해. 언제 할 거냐고. 이런 말은 난감한가? 효주 언제 할까? 정현아 언제? 학교 중에? 언제 3월에? 오늘은 안 되고? 오늘은 안 되고? 이번 주는 안 되고 학교 중에? 그럼 다 다음 주쯤? 아니면 다음 주쯤? 그래 다음 주쯤에 하자. 그럼. 저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라고 왜 저런 걸 못하냐고. 그냥 선생님 죽으면 할게요라고 해.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립방정식 간단하게 문제들 풀면서 쭉 따라와 봤는데 175쪽에 보면 기본형 13번에 부정방정식이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는 하지 마. 네. 175쪽에. 알겠죠? 그거 빼고 오늘 숙제 어디까지 진행하시면 되냐? 178쪽까지 하시면 돼요. 네. 활용해야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식만 들고 하는 거니까.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70하고 171쪽에 간단하게 체크만 좀 하고 갈 거거든요. 일단 170쪽에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했던 연립1차 방정식의 풀이를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거야. 근데 우리 또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보면은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일체 방정식이라고 밑에 쪽에 네모칸 밑에 쪽에 써져 있거든요. 보이죠? 거기서 괄호 1, 2, 3번에 한 쌍의 해를 갖는다,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요거 세 가지 케이스 나와 있지? 요거 따로 체크 좀 해놓고 해가 없다라는 얘기를 괄호하고 적을 겁니다. 해가 없다. 어떤 상태죠? 평행 상태입니다. 두 직선이 평행한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다는? 일치하다. 그렇지. 일치한다. 그래서 그렇게만 체크를 좀 해두세요. 일치한다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배운 게 결국 171쪽이거든요. 쪽? 1쪽에 보면은 얘는 문제 유형을 아예 나눠놨어. 밑에 쪽에 보면은 1번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 얘는 대입하라고 아예 그냥 시키고 있고, 두 번째 보면은 두 개의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죠. 네. 거기 보면 노란색으로 아예 밑줄 쳐놨다. 인수분해가 가능한 2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의 곱으로 나타낸다. 즉 다시 말해 인수분해 한 다음에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우리 지금 문제 봐봐. 인수분해 안 되는 애들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이가 무조건 100% 옳다라고 볼 수는 없어. 예외적인 문제들이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가면은 일단 무조건 대입해봐. 확인돼요? 그래서 문제 일단 1차로 걸르란 얘기야. 대입되는 애들은. 그럼 남은 문제들 중에서 인수분해 되는지 여부 확인하란 얘기야. 그럼 또 남은 문제 걸러지겠지. 이렇게 문제에 대한 파일을 계속 줄여가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때는 상수항을 소거시켜봐. 그래도 안 되잖아? 그러면 한 100문제 보면 한 문제 정도 남는 게 특수한 풀이를 이용하는 거야. 확인돼요? 100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얘가 대충 한 10문제 정도 걸러질 거고 인수분해에서 걸러지는 게 한 3, 40문제가 나올 거야. 4, 50문제가 나올 거고 얘가 한 2, 30문제가 나올 거고 나머지 문제들이 걔네야. 대충 비율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얘보다 적게 나와. 이 밑에. 아직 우리가 안 배운 풀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걸러가면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하는 마지막 풀이 하나 있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보게 될 거냐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때 있지. 그때도 잘 안 나오거든.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때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려운 학교는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보여. 그 학년이 우리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 보잖아. 모의고사 문제에서 주로 출제가 돼.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혹은 2학년 3월 정도. 고3 때까지 올라가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수능 볼 때도 아마 그 문제는 보이지는 않을 거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런 거야 정도로 시험 때 한 번쯤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라 다음 시간으로 밀어놓은 겁니다.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패스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72쪽에 보면은 한 걸음 덜하고 돼서 XY에 대한 대칭식으로 주어진 연립방정식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대칭식이 뭔지 요거 얘기하려고 지금 수업 따라온 건데 대칭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없어? 네. 지랄 마. 내가 했어. 대칭은 그런 거. 됐죠? 대칭은 그렇지, 대칭. 대칭이 뭐였어? 뭐? 접었을 때 포개지는 거. 그럼 선대칭. 대칭이 아니라. 응, 선대칭.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선생님이 인수분해 할 때 상반 방정식에 대한 인수분해 기억나니? 상반 방정식에 대한 인수분해? 상반 방정식이 뭐라 그랬어? 진짜. 그죠? 좌우 개수가 다. 그렇지. 가운데 있는 항을 중심으로 접으면, 즉 차수를 하나씩 이렇게 이동해 보면 개수가 어떻다고? 개수가 같은 애들이 상반 방정식이었지?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수가 결국에는 가운데 있는 항을 중심으로 접으면 선대칭, 대칭 구조를 가질 거라고 그랬잖아. 개수가 대칭 구조. 그 얘기가 여기서 비슷한 말로 대칭식이라는 말로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대칭식이라는 말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대칭이잖아, 말 그대로. 근데 우리가 개수가 대칭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아예 대칭이라는 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지.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x랑 y 있지. x, y. 두 개의 문자에 대한 식이 원래 이런 식으로 막 써지게 되잖아. 이때 x랑 y의 위치를 바꿔도 똑같은 식이 나오는 게 대칭식이야. 미지수툴의 위치를 바꿔도. 그러면 어떤 식의 논리를 가질 거냐? 여기 보니 이 밑에 있는 거 봐봐. 예. x, y 자리 바꾸잖아? 2y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6 되는 거거든? 이 식과 이 식의 모양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보라는 얘기야.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대칭식 아니란 얘기야. 근데 위에 거 봐봐. x, y 자리 바꾸잖아? 그러면 y 플러스 x가 뭐야? a가 되겠지. 같아 달라? 같지? 이거 대칭식이란 얘기야. 이렇게 생긴 모양을 대칭식이라고 해. 확인되니? 그러면 우리 여기서 대칭식 종류를 한번 찾아볼까? 써져 있는 것 중에 얘 대칭식이야? 이거 대칭식이야. 얘는 x랑 y끼리 자리 바꾸면 바꿔봐. y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yx가 1이잖아. 대칭식 돼, 안 돼? 돼. 얘는 되는 거 확인했고 얘 안 되는 거 확인했지? 얘는 되지. 얘는 돼요. 그럼 얘는 돼요. 얘는 돼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대칭식으로만 이루어진 방정식들을 풀이하는 방법인데 잘 봐봐. 우리가 얘는 대칭식이고 얘는 대칭식이 아니지. 상수항 소거했지. 둘 다 대칭식이었는데 여기 둘 다 대칭식이었는데 상수항 소거했더니 인수분해 되긴 했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서 이거 원래는 오늘 배우지 않은 풀이법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랬지. 그거 이용해서 푼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면 대칭식인 경우는 새로운 풀이법을 만들어내서 풀어내거나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우리가 숨겨진 힌트를 찾아내줘야 되거나 이 얘기거든. 근데 기본적인 대칭식에 대한 풀이는 새로운 풀이법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 확인돼? 그러면 이제 봐. 뭐 어떤 때는 인수분해하고 대입하고 어떤 때는 상성소거하고 뭐 어떤 때는 뭘 하고 막 해야 되잖아. 그럼 그걸 다 기억하느니 그냥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게 좀 더 편하긴 하겠지. 되는 경우가 있으면 굳이 대칭식 이용 안 해도 되잖아. 지금처럼. 그죠? 새로운 풀이법 이용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대칭식이라는 용어가 있어 정도로만 알아두고 그냥 풀이법 순서대로 하나씩 맞춰서 내려간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풀어 나가시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은 볼 거고 공통근에 대한 얘기랑 부정방정식 그리고 새로운 풀이법 하나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숙제 어디까지라고요? 70. 네, 178쪽까지가 오늘 숙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하고 우리 이거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뭐요? 그래야 3학기 이야기하는데. 사실 순혈과 조합 우리 수업 해야 되냐? 순혈과 조합 해야 돼? 경우의 수. 정말요? 2학년 이야기할 때 다 했잖아. 그거 안 돼?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지금 여기서 선생님 대충 알려줄게. 오늘 연립방정식 얼추 마무리 됐거든? 다음 주 월요일에 연립방정식 한 번 더 할 건데 다음 시간 있죠? 다음 시간. 네. 다음 주 한 주간 네. 부등식 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부등식을 하는데 부등식을 아마 못해도 3번에서 4번을 해야 될 거야. 그럼 다음 주에 다다음 주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순혈과 조합 조금 더 하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뒤에는 행렬 있죠, 행렬. 행렬 이번 수업에서 제외시킬게요. 행렬 빼고 갑시다. 네. 행렬 이거는 다음번에 한 번 더 볼 때 그때 해도 상관없거든. 내용 자체가 없어서 그냥 순혈과 조합까지 마무리를 하고 우리 3학년 2학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옵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은이는 행렬 어차피 뒤에 반 앞에 반 수업하면서 화목토에서 걔네 반도 토요일 날마다 이거 한 번 더 할 거거든. 토요일 날 수투 한다. 수투. 토요일 날 수투 할 거라서 수투 내용 정리하고 해줄 테니까 그때 문제 보면서 같이 가자. 그리고 수원은 공통수학 원은 요거 하고 중간고사 끝나고 행렬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오늘 얘기하면서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 질문사항. 그래서 반배정이 마음에 들어? 그럼 됐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